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네. 우리 코너가 시작되고 나서 벌써부터 야,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네.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반응이 뜨거워요. 그럼 저희와 함께 오늘의 과거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나볼까요? 팔로우 미!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 파리의 한 카페에 입장료 1프랑을 낸 수십 명의 문화계 인사가 모여 있는데요. 바로 최초의 영화 상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눈앞에서 기차가 움직이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는데요. 실제로 놀라서 도망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런 기술이 없던 당시엔 혁명 아닐까요? 아우, 말 그대로 뭐 혁명이라고 볼 수 있죠. 공장을 나서는 사람들과 잔디에 물을 주는 정원사,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부부 등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최초의 영화 속에 담긴 내용들이었는데요. 눈길을 끄는 배우도 흥미진진한 내용도 없지만 사진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큰 볼거리였습니다. 아니 그 말 그대로 편집이 없는 영상 촬영에 가까운 영화네요. 그렇죠. 이렇게 최초의 영화가 상영될 수 있었던 것은 움직이는 영상을 찍어 상영할 수 있는 시네마토그래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1894년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를 연구해 시네마토그래프를 발명한 프랑스 발명가 르미에르 형제는 이듬해에 특허를 받아 이 기계로 촬영한 영화를 사람들에게 유료로 공개한 것입니다. 아, 혼자서 구멍으로 보던 거를 르미에르 형제가 모두가 볼 수 있는 영화의 형태로 지금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이 필름 길이가요, 한 10여 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상영 시간이 한 3분. 10여 미터인데 3분. 와. 예. 르미에르 형제는 20여 년간 무려 400여 편의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 영화 제작사인 동시에 상영과 배급 등 현재 영화 보급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화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거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영화의 발전에는 가속도가 붙었고 현재는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로 거듭났는데요. 아, 요즘 영화는 사실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또 그 이상의 세계를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최초에는 그냥 다큐멘터리 정도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뭐 SF를 넘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맞아요. 영화잖아요. 이 르미에르 형제는요, 네. 실사 영화가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하니까 영화에서 손을 탁 떼고 사진 연구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표현이 자유롭게 가능해진 영화. 21세기 영화 산업을 르미에르 형제가 볼 수 있다면 굉장히 놀랄 일이 아닐까 싶네요. 한편 2011년 12월 28일은 37년간의 김정일 철권 통치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날이기도 한데요. 2011년 12월 17일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은 조문객을 맞았던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이 쌓인 기념궁전 앞 광장에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를 선두로 조화와 운구차, 의장 차량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김정은 체제로 바뀌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 고위 간부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네. 이걸로 이제 권력 서열을 좀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장남이었던 김정남, 이복 동생 김평일, 뭐 보이지 않았던 걸 보면요, 이 권력 다툼에서 좀 밀려서 그랬던 게 아닌가 이런 짐작들이 많이 나왔었죠.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노농조위군 명예병대와 군기종대는 경계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수모하기 위하여 엄숙히 종결하였습니다. 명결식을 마치고 운구 행렬은 평양 시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17년 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와 똑같은 코스입니다. 평양 보통강변을 지나 김일성 광장을 거쳐 금수산 기념궁전으로 돌아오는 40km 구간인데요. 운구 행렬이 이어지는 동안 거리에 나온 평양 주민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영정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오열하는 등 슬픔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명결식은 애초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밤사이 평양에 78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리며 오후 2시로 늦춰졌는데요.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운구 행렬의 평양 시내 순회 장면을 이례적으로 생중계해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생중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장례 절차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서 후계 체제를 안정시키고 또 주민들을 결속하고 이런 것들을 노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효심을 뭔가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냈겠죠. 37년 철권 통치를 마감한 김정일 전 위원장의 시신은 금수산 기념궁전으로 돌아와 방부 처리를 통해 영구 안치됐습니다. 한편 이날은 눈물 짓는 북한 주민들만큼 슬픈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인도네시아를 출발해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에어 아시아 여객기가 교신이 두절된 뒤 실종됐습니다. 2014년 12월 28일 오전 6시 에어아시아 항공기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한 사고 비행기 8501편은 3시간 정도 날아서 싱가포르에 8시 30분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요. 연락 두절 지점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섬 중간 지점으로 이 여객기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 등 총 162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인 3명을 포함한 승객들의 생사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아, 한국인이 3분 타고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저 비행기에 1살 아기를 포함해서요. 선교사 가족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안타까워라. 근데 대체 원인이 뭐예요? 초기에는 그걸 예측하기가 워낙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조종사들도 몇천 시간 비행을 했던 숙련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 많이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네. 사고가 난 지 16일째인 1월 12일 마침내 잔해 더미 밑에서 블랙박스 2대 중 1대가 해저에서 인양됐고 시간이 흘러 1년 뒤인 2015년 12월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기 내에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고 정비 측에서 충분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고가 날 때까지 1년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결국 인재였네요. 그렇죠. 정비를 못한 것도 있지만요. 결정적으로 조종사의 오판도 큰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깝다고 할 수 있죠. 아니 왜 이렇게 연말 연초에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냥 행복해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연말연시에 아무래도 좀 들뜬 분위기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가 연말연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힘차게 과거 뉴스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